네, 안녕하십니까. 알쏭달쏭 시간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오늘 봄날인데요, 배경을 이렇게 벚꽃을 한번 해봤습니다. 요즘 가장 많이 질문을 받는 것 중에 하나가 아파트 경기가 이렇게 좋지 않은데 가로주택 사업을 진행시켜도 될까요? 입니다. 가로주택 정비사업뿐만이 아니라 모든 정비사업이나 모든 민간 개발 사업도 마찬가지로 이런 고민에 빠지게 될 텐데요. 실제로 이 아파트 경기가 불안해서 실제로 영향을 미치는 부분에서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반면에, 이런 경기를 문제 삼아서 반대의 의견을 이렇게 퍼뜨리시고 다른 목적에 의해서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긴 합니다. 어쨌든 그걸 떠나서 실제로 지금 이런 경기가 안 좋을 때 진행을 했을 때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고 또 어떤 식의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파트 공급 과잉이 오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문제가 있는데요. 왜 어떻게 생각할 수도 있죠. 공급이 많아질 것 같으면 평균 공급가액 대비해서 줄여서 공급을 하면 훨씬 더 이런 부분이 없을 거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단순하게 봤을 때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약간 조금 떨어져서 보시면 아파트 사업을 시행하는 이유와 시기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인간의 심리 때문에 이게 공급 과잉이 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걸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한번 표를 한번 보시면요, 여기도 보시면 민간 개발이든 재개발이든 재건축이든 사업을 시작하는 것은 아파트 시세 상승이 돼야지만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아파트 과잉 공급의 무슨 이유냐 하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아파트 시세 상승을 돼야지 민간 개발도 사업성이 상승이 되고 비례율도 상승이 되기 때문에 아파트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사업을 시작할 수가 있다는 거죠. 무슨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이게 아파트 시세가 상승을 해야지 기존에 약 2억 정도의 시세를 가지는 아파트를 할 수 있는 주택이 있다면 한 3억 정도 줘야지 아파트를 짓는 데에 토지를 매매할 수 있는 데 대한 동의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아파트 값이 상승을 해야 됩니다. 주변 아파트 값이 상승을 해야 시행사도 토지 매입을 좀 비싸게 하더라도 매입을 해서 사업을 진행할 수가 있고, 또 평소에 일반 분양 시세가 약 5억 정도 되지 않았는 사업장이라서 비례율 등등이 100% 미만으로 사업성이 안 나와서 재개발 등 가로주택 정비 사업 등을 하지 않았던 지역도 전체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면서 그 5억이 기준금액이 7억 8억 되면서 그때부터 이제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아파트 시세가 떨어졌기 때문에 사업을 지금 하지 말고 반대하시는 분들은 이것 때문에 반대를 하실 겁니다. 아마 지금 떨어져 있으니까 그때에 대해서 사업을 진행할 때쯤 되면 불안하니까 이걸 지금 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실 텐데, 한번 그럴까 한번 두고 보시자고요. 아파트 공급이 과잉 오는 이유는 그때도 너도 나도 공급하기 때문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아파트 시세 상승이 모든 분들이 체감하는 거죠. 아파트 금액이 처음에는 2억 정도 오른 게 무슨 그게 시세가 되겠어 하지만 그 2억이 지속되면 2억이 당연히 시세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아파트 가격은 항상 상승이다 라고 생각하게 되시는데, 주민들만 아니면 일반인들만 그렇게 아파트 가격이 상승된다는 게 기정사실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대다수 여론도 그렇고 건설사들도 그렇고 정비사업조합도 그렇고 시행사도 마찬가지겠죠. 금융기관도 마찬가지로 그 담보의 가치를 읽어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다 각자 역할에서 아파트 사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급이 늘어나게 되죠. 그럼 또 반대의 경우가 또 아파트 공급 과잉 오는 이유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파트 가격이 하락됩니다. 지금 같은 경우죠. 하락이 체감이 되고 이 거품이 빠져서 영원히 오르지 않을 것 같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아파트 가격은 이제 하락이야 하고 대다수 여론, 건설사, 시행사, 정비사업주와 금융기관도 모두 다 하락으로 보게 되는 시기가 지금 같은 시기죠. 그럼 너도 나도 공급을 중단합니다. 중단되는데 왜 과잉 공급이 오느냐? 중단되는 시기에는 일괄적으로 다 공급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꺼번에 또 공급이 늘어나게 되는 과잉 공급이 올 수밖에 없는 시기가 오게 되는 거죠. 현재 아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단지들의 대부분이 경기가 좋았을 때 준비하셨던 분들이실 겁니다. 약 4년 전, 5년 전, 또 불과 3년 전만 해도 여러 가지 지표들이 다 좋았죠. 그때에 이주를 하셨던 분들이나 아니면 그때
모두 토지를 매입해서 철거가 되신 분들은 지금 브릿지라든가 모든 금융기관 이주비에 대한 이자 때문에 사업비가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으면서 힘든 현장이 되고 있습니다. 재개발 이주가 끝나고 철거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일반 분양물에 대해서 착공을 못 들어간 이유도 마찬가지 이유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상승 중반 이후에 본격적인 사업 진행 현장에서는 지금 현장 이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불경기이기 때문에 사업을 준비해서는 안 된다는 논리가 사이클로 봤을 때는 반대로 갈 수 없기 때문에 똑같은 실패를 거듭할 수 있다는 거죠. 무슨 뜻이냐, 비용이 크게, 사업비, 금융 비용이 크게 늘어나지 않는 한도에서는 준비를 해 나가시는 게 현명한 방법이십니다. 그리고 아파트 상승 초반에 일반 분양이 되면 가장 베스트 시나리오겠죠. 하지만 지속적인 이렇게 어떤 다른 목적으로 조합마다 혹은 불순한 의도겠죠. 자기 재산이 걸려 있어서 자기는 반대하고 싶으니까 막상 반대하고 있으면 명분이 없으니까 그런 식으로 뭐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큰 필지의 소유자분들은 재개발을 하든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하든 소규모 재개발을 하든 어떻게든 반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반대할 수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해가 가기도 해요. 하지만 아쉬울 뿐이지 안 하신다고 해서 그게 유리한 건 아니거든요. 하지만 어떤 큰 필지의 분들이 반대를 하시는데 나는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하면 손해를 보기 때문에 반대를 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무능력한 집행부라든가 혹은 시기가 안 좋으니까 지금 하면 다 망한다라고 선동하시거나 그런 이유로 하시는데 그게 틀린 말은 아니지만 조금 다르게 보시면은 그분들은 반대하는 목적이 분명히 있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필지나 큰 건물 가신 분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반대를 하실 수는 이해는 가는데 거기에 동조하는 어떤 작은 빌라라든가 권리가격이 작으신 분들은 거기에 동조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저는 그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작은 아파트나 작은 빌라 소유하신 분들은 어떻게든 개발하셔서 주거환경 개선해야지 재산세 가치도 바뀌는데 큰 건물에 임대 받으시는 분들하고 같이 동조해서 반대하시는 거는 조금 연예인 극장하듯이 연예인을 도와주는 그런 개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반드시 그런 부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되고요. 가로주택 자체가 소규모 재건축보다 훨씬 더 어려운 이유가 이것 때문인데요. 그래서 아무리 모아타운으로 하더라도 제가 모아타운 같은 사업의 가능성을 크게 높게 보지 않는 이유가 이 부분 때문입니다. 가로주택 정비 사업의 가장 큰 리스크는 각각 다른 종류의 종전자산이기 때문이죠. 3층짜리, 5층짜리 건물을 가지신 분도 계시고 그 다음에 조그마한 빌라를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시고 그리고 어떤 분들은 소규모 필지를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각각의 눈높이에 대한 기대치가 다 다르기 때문에 충돌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통합해서 사업을 진행한다는 자체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데요. 그럼 안 하면 되지 않느냐? 맞습니다. 안 하면 되지만 안 하시면 양쪽 다 이득은 하나도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발전의 변화는 하나도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사진이 아마 제가 큰 충돌이 있었던 한 단지의 예를 드리기 위해서 준비한 사진인데요. 여기 보시면 화면에 여기 편의점 건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여기 어떤 1층에 임대가 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우측 여기도 식당이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었던 거죠. 근데 요 블럭이 전체 다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또 이 빌라의 주축으로 다른 분들 요 3필지 4필지 정도 빼고는 모두 다 순조롭게 되게 굉장히 빠르게 사업이 진행됐었습니다. 하지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지금 현재는 조합 설립 직전에 이렇게 철거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건물이 진행되고 있어서 가로주택 정비 사업 조합 자체에 아예 무산이 되고 말았는데요. 이런 극단적인 예에 대해서 누가 이익이고 누가 손해를 본 것일까요? 이 부분에서는 이 빌라도 이 철거하신 분들도 모두가 손해보신 케이스입니다. 기분만 좋으실 수는 있겠죠. 하지만 이런 극단적인 충돌까지도 갈 수 있는 게 가로주택 정비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아쉬움은 있겠죠, 물론. 근데 그건 시세를 경기 변동을 따라서 대응하는 부분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몇 가지가 없습니다. 한 가지뿐만보다는 더 있겠지만
경기 변동은 미리미리 대비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사실 경기 변동하는데 금융위기가 온다, 전 세계적인 위기가 온다라고 많이들 말씀하시는데, 그거는 전문가라고 하는 분들도 예상을 못해야지만 생기는 것이 글로벌 경제 위기입니다. 그걸 이렇게 개인이 대응할 수 없을 뿐더러 그걸 준비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보셔야 되고요. 그래서 가로주택 정비사업이든 정비사업이든 아까 과잉 공급이 일어나는 이유도 아마 보셨겠지만, 모든 분들이 똑같이 생각하기 때문에 공급도 중단이 되고 또 같이 공급도 늘어나고, 이런 현상이 반복되는 것이 결국은 10년 주기설이라든가 부동산 설명할 때 늘 쓰이는 사이클도 이런 이유 때문에 생기기 마련인데요. 조금 다르게 생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하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다고 대규모 재개발이 무조건 가능하냐, 그 자체도 불가능합니다. 지금 서울은 사실 이런 경기에 더더욱더 신경 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서울시 내의 신축 아파트에 대한 경쟁력은 매우 높은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생각하실 필요는 없지만, 지방이라든가 광역시급에서는 경기를 어떻게 피해서 우리가 공급을 조절한다, 그런 부분은 조합이나 일개 개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투자의 방식도 마찬가지인데요. 어떻게 보면 아파트가 오르고 전체 분양가 시세들이 오를 때 투자하시면 가장 좋기도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준비하셔야 돼요. 차라리 불경기 때 준비하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불경기라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경비가, 비용이 발생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가장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게 지금 조합 설립 등등을 준비하시는 거고요. 아무튼 그러시고 시선을 좀 바꾸셔서 진행을 하셔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서, 하지만 요즘 불경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런 불경기 때 준비해도 되냐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원하셔서 영상을 준비하곤 했습니다. 이렇게 또 준비해드리고요. 앞으로 모여지는 소식에 대해서 좀 짧게라도 매일매일 써머리해서 기사도 한번 영상으로 준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또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